안녕하세요. 에스더 선생님과 함께하는 실천하는 가정 수업입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그리고 필기도구 모두 잘 준비했지요? 오늘은 교과서 17쪽에 있는 청소년기의 정서 발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익히 배웠지만 청소년기에는 신체적이고 생리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나요? 그렇죠. 2차 성장 급등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였죠. 이렇게 급격한 신체적이고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요. 또 청소년기에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많이 받습니다. 이제 어린이가 아니고 청소년이니까 스스로 네가 할 일은 해야겠지 라든지 너는 꿈이 뭐야? 장래 희망이 뭐야? 잘하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능력이나 또 책임감에 대한 그런 기대들 많이 커지는 그러한 시기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성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또 이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외모에 대한 신경도 많이 쓰는 시기죠. 자, 또 미래에 대한 스스로 갖는 고민도 큽니다. 사람들이 자꾸 장래 희망이 뭐냐, 꿈이 뭐냐, 너의 진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지만 사실 청소년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을 확실하게 정하고 나아가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들이 일어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마음속에 불만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심리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기가 쉽지요. 자, 가뜩이나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의 기분이 아주 다운됐다가 또 굉장히 업됐다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또 불만,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기분이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청소년기에는요, 쉽게 기분이 달라지고요. 또 그 기분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불안이나 분노, 열등감 같은 부정적인 정서도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정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안정을 찾고 적절한 방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활동이 필요할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니? 혹은 답답할 때 무엇을 하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로 운동을 하러 나가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물론 여자친구들도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불만이나 또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겠죠. 자, 혹은 예술 활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예술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정서를 더 바람직하게 표현하는 방법, 또 해소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겠죠. 또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거나 심란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서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이루는 게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 이것 외에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의 대화. 이런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신의 복잡한 마음, 갈등하는 것, 고민하는 것 등을 이야기로 나누다 보면 어느덧 정리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해소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뭐 꼭 이런 스포츠나 예술활동, 독서활동 외에도 좋아하는 영화나 TV를 보는 것, 이런 것도 좋겠죠? 그리고 또 간단히 할 수 있는 어떤 게임이나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잘 정리하고 또 잘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들은요. 처음부터 그냥 이루어지진 않아요. 자, 그러면 자신의 정서를 바람직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첫 번째 단추는 무엇일까요? 선생님은 그 첫 번째 단추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잘 표현한다는 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면 가장 첫 번째 기초는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감정을 느껴보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내 마음은 기쁘다. 혹은 지금 내 마음은 슬프다. 이런 자신만이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파악해 보는 것이죠. 지금 내가 기쁜지 혹은 슬픈지, 놀랐는지 아니면 속상한지 아니면 설레이는지,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강요하는 감정을 자기가 표현하는 그런 상황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은 사실 굉장히 기뻐요. 즐겁고 기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이끌려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신의 기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 지금 나는 내 마음이 굉장히 슬퍼요. 슬픔이란 감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 남자는 일생에 3번 온다는데 넌 왜 남자가 그렇게 자주 우니? 라고 하면서 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슬퍼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씩씩한 남자니까 슬픔을 보여줘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정말 굉장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감동적이거나 슬픈 영화를 보면서도 울지 않으려고 꾹 참는다든지 그런 남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바로 무엇일까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억압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억압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하나 내주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역량 키우기가 오늘의 여러분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나의 감정을 잘 표현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무엇이다?
자기의 감정,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먼저 느껴보는 것이에요. 나의 감정은 과연 지금 어떤가? 이것을 느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기 표에 있는 감정 부분에다가 감정의 이름을 쓰세요. 기쁨이면 기쁨, 슬픔이면 슬픔, 또 놀란 감정이 있을 수 있겠죠? 놀람. 뭐 서운함이면 서운함.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의 예인데 여러분들의 감정을 한번 써보세요. 그런데 그냥 여기다가 지금 교과서에는 이런 캐릭터가 나왔는데 캐릭터를 그리지 마시고요. 자, 캐릭터를 그리지 마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기뻤는지를 쓰는 거예요. 자, 표현이 아니라 여기에다가는 상황을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기쁨이란 감정을 처음에 적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쓰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다. 아니면 부모님이 오늘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주셨다. 표현해 주셨다. 또 혹은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쁘죠? 자리 바꾸거나 할 때 여러 가지 내가 기쁜 상황이 있을 거예요. 또 내가 슬픈 상황이 있겠죠? 그 상황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감정들을 쓰고요. 그 감정을 느꼈던 상황에 대해서 적는 겁니다. 자, 몇 가지가 될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이렇게 해서 적어도 5가지의 감정을 쓰고 그 상황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거나 억압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서 적어 보도록 합니다. 자, 이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정서 발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 과제를 하고 또 선생님이 함께 띄워주는 유튜브 영상도 보면서 청소년기의 감정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또 오락가락 하는지 한번 과학적으로도 잘 이해해 보고요. 또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성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역량 키우기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느껴보는 그리고 적어보는 그런 과제 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